안녕하십니까. 차 선생님 차이혁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초창기 그 중국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과 교류하셨던 그 등수혜 선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남차협협회 그 소방화 회장님, 무이차협회 황영관 회장님 이런 분들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 만든 자료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 이렇게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보는 과정으로 보이차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보이차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차에 대한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토대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차라고 이렇게 말이 처음 이렇게 명칭을 불려지긴 시기는 우선은 이렇게 기원전 천년경 주나라 때 중국 중원의 남쪽 지방에 작은 이렇게 종족들이 있었답니다. 그 종족들을 일컬어서 융, 초, 강, 묘, 징, 노, 팽, 복이라는 로 구성된 파촉이라는 그런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종족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이게 사천성하고 중경성도 지역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중국차의 원산지고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된 야생 차나무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답니다. 현재도 큰 야생차 차나무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대량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차를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 종족들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 춘추전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종족들이 이러한 종족들이 전란에 시달려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대거 남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동이 지금의 운남성이나 규주성, 호남성, 광서성 등 산중우주 우울창한 정글 속으로 많이들 집단 이주를 했다 합니다. 그러한 집단 이주한 이러한 민족들이 중원 지방에서 천년 동안 이들 민족끼리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중원 지방에서는 천년 동안 이 민족을 야만인, 즉 남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 운남성으로 흘러들어온 푸이인들은 이 하와족과 더왕족 그리고 푸랑족 등이 종족으로서 갈라졌는데 이들 소수 종족은 산속과 정글 속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정통으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기거하며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원전 221년경에 진시황이 이 중원 여러 민족이 세운 여타 나라들을 차례차례 물리친 후에 최초로 통일된 중국을 이룩하게 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펼치게 되는데 그러한 운남성 산간 등지에 살고 있는 이들 소수 민족들이 워낙에 오지고 지리적 요건이 악조건으로 인해 중앙 집권의 행정 통솔에 이렇게 그 권한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문화는 중원하고는 좀 별개의 어떤 문화를 유지했던 것 같은데요. 크게 영향도 받지 않고 그들은 야만인이라는 그 폄하하는 그 중앙정부의 문헌상에 아주 이렇게 짧게 자료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들의 참문을 하든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된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이전부터 중원에서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차순을 뼈에 말려 덩어리 떡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양념, 그러니까 견과류를 첨가하여 마셨다고 하는데요. 남쪽으로 이민해온 이들 소수 민족들도 중원과 같이 깊은 산속에서 자란 야생 차이브를 따서 바로 차를 만들어 먹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햇볕에 말리고 일세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세차의 형태를 빌려서 햇볕에 말리고 덩어리차로 만들어 신선할 때 쪼개어 끓여 마시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산중 오지에스라는 야상 차잎이 타닌과 카테킨이 워낙에 많아서 풍부해서 떫은 성분이 워낙 강했고 곧바로 마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차들을 갖다가 마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다가 얻게 됐겠죠. 그런 속에서도 이들은 덩어리 차를 오랫동안 묵히게 되면 그런 떫은 맛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됐고, 새로운 차향이 생겨 마시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게 됐고, 또한 먹을수록 이러한 차향이 더욱 좋아진다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됐던 모양입니다. 이는 차입이 죄송합니다. 발효 과정 중에서 거의 중합되거나 분해되어서 떫은 맛은 거의 나지 않고 오히려 높은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자생하고 떫고 주잡한 큰 차입으로 만든 떡차를 묵힌 방법으로 통해 마실 수 없는 것이 이 묵히는 방법으로밖에는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했고, 이러한 방법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응하는데 차 생활에 적응하는 차를 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그것은 불가피했고, 발효차를 마시게 되는 생활은 쉽게 이동 및 보관을 하기 위해서 차를 쪄서 압력을 주고 형태를 갖추어 덩어리를 만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동이라든지 이제 그것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또한 중원문화와 단절되어 있어서 몇천 년 동안은 당나라 때 마셨던 덩어리 형태의 떡차를 그대로 즐길 수 있었고, 찬물에 여러 양념을 넣어 마시는 음다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당시 야만족으로 이들의 차문화는 단편적으로 중원 지방에 전해졌는데 이러한 저급 차에 대한 관심은 무척 낮았다고 합니다. 7세기 당나라 유구 선생이 논했던 43개의 주 8개의 차구의 명차 속에 유독 운남성의 차만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이는 유구 선생님의 그 제한된 차 지식으로 인해 누락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곳에 생산된 차입에 관해 중원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나라 함통 3년, 이것은 운남성 외교사절로 온 혁작이 쓴 야만인에 관한 기록인 만서, 곧 여기서 말하는 7권 중에 처음으로 이런 차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지방의 차입은 은생성 경계선상에 있는 여러 야산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차입을 채취하거나 일정한 제사법이 없었고, 이곳 몽사, 그러니까 지금의 시쌍빤나 지역으로부터 500리 밖의 지방에서 사람들이 산초나 생강, 계피 등을 찬물에 넣어서 끓여서 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이 기록으로 보아도 그들이 차입 마시는 방법은 중원의 음다법과는 음다법과 일치는 하지만 덩어리차 이외의 산차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증에 의하면 은생성은 지금의 운남선 남부의 경동, 사무의 시쌍방나 일대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소수 민족들이 생산한 시쌍방나 덩어리차 일부분은 서역지방의 어떤 티베트, 위구르, 몽골 지역으로 상업적으로 판매되었다고 하고요. 11세기 송나라로 접어들면서 중앙정부가 이 상업에 끼어들면서 차입의 생산 판매를 직접 관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국 역사상 유명한 차마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서북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티벳과 몽고들은 원래 유목민이면서 목축업은 발달했는데요. 부족한 농산물로 인해서 주식품은 동물성 고기와 우유에 편중하는 편이었고, 신선한 야채들을 이렇게 섭취하지 못한 그들이 비타민C 결핍으로 발병하는 괴혈병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선한 녹차를 섭취하기를 원했지만 그러한 걸로 인해서 괴혈병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음에도 차입이 이들의 생존 음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중국의 역대 통치자들이 그들의 이러한 약점을 잡아서 차입을 무기로 삼아 변방 민족들을 통치하는 수단에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차마 고도의 어떤 약간의 어두운 사연이라고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 이전에는 주로 비단과 유목, 말이 간혹 거래되었는데 송나라 때부터는 중부가 주도하여서 차마 무역이 성행되었고 송나라 초기 차의 수출은 민간에 의해서 자유롭게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종, 희령, 7년 중앙에서 차마 무역을 관리 전담하는 관청인 차마사를 두었고 부서를 섬서성에 진주, 봉주, 연화에 설립해서 정부의 차를 이렇게 수출을 주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차를 수출 주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몽골족이나 이런 분들의 생존에 관계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무기화해서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변방 민족들이 말의 어떤 증가에 의한 기마술이라든지 기마병의 증대를 억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러한 음료로도 쓰였던 모양입니다. 차가 외부로 유치된 것을 엄격히 통제했는데 물론 운남성의 차입도 여기에 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된 농산물이 야산에서 수없이 자라는 대엽종 야생 차입이었고 차마무역은 운남성에서 번성하였지만 서번 사이로 오가는 차상들이 대거 출현하게 됐는데 상인들은 4천리에서 5천리 밖의 서번 및 인도 중동 일부 지역에 대량의 모피나 포목, 종이, 칼도구 그리고 말과 일용품 등을 이곳에 실어 차입으로 교환해 갔으나 이들 상인들의 운송수단이 말이었기에 이들을 마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티벳이나 이쪽 서구 쪽에 가면 마방이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계시죠. 이러한 분들이 이제 말을 사용해서 차를 갖다가 이동하고 그것을 판매했다고 해서 이를 마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마 교육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중 오지에서 차입의 필요에 따라서 미얀마, 월남, 인도 등지들을 통하는 도로가 생겼고 이 중 특히 티벳을 거쳐서 인도를 통하는 차마대로의 장정이 제일 험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운남성의 십방상나 6대 차산인 남측 끝의 이무진에서 시작돼서 인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무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보이진, 대리를 걸쳐 려강의 남쪽 금사강번의 석고진에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구간이 운남성 경내에 있는 고차도라고 부르며 또한 이 구간에 대한 이무진과 석고진 사이는 돌길이 펼쳐져 있기에 석고차도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길이 운남성을 벗어나 티벳의 수도나 라사를 거쳐 인도까지 도달하는데 통상 이 도로를 가리켜 차마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차마고도라는 그 이름이 이때 당시에 이제 생겨나는 것 같고요. 이무 지역의 사람들은 옥수수나 얼마간 심는 일 외에 모두 차입을 모으고 차 만드는 것을 위주로 하였고 차 무역의 도로 주변에는 필요에 따라 마을이 생기고 차입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송 때에는 이곳에서 차마무역으로 쓴 차 이름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불렀는지 이름이 있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후일 여기에 대한 기록이 발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희소성으로 보아서 당시 차마무역의 흥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이곳의 문화를 외면했는가를 직접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3세기 몽고족들이 중원을 통치하던 원나라 때 비로소 이곳의 차입의 이름에 관한 문헌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원나라 때 운남성에서 푸올브라는 부르는 곳이 있었고
이게 이 지방의 음을 따서 원나라 발음으로 하면 그 이름은 이제 보일부라고 합니다. 보일부. 이렇게 걸음 보자에다가 날일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서 부자를 붙여서 보일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나라 사람들이 그쪽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음을 그대로 빌려서 원나라의 음으로, 한자를 음으로 그냥 표현해서 보일부라고 그렇게 불렀었고, 이게 이제 중앙에서 한자로 변환하여 기록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푸월부로 표기됐고, 또한 중앙에서 이곳의 차입을 부르는 이름이 없는 터라 이제 푸월부로 표기됐다. 푸월부로 표기됐었고, 이곳에서 차입을 부르는 이름이 없는 그 푸월부를 푸자를 따서 그냥 푸차라고 차입을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차마 무역이 번성에 따라서 티벳이나 위구르족 등 사이에 크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그런 차가 됐다고 합니다. 한편 원나라가 망하고 중앙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명왕조가 탄생하면서 홍무 24년, 그러니까 홍무 24년 9월 16일에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 의해서 덩어리 차인 반차를 폐지하는 칙령을 내려서 입차인 엽차를 우려 마시는 포다법, 이제 입차인 엽차를 우려 마시게 해서 포다법의 시대가 됐고, 이 칙령으로 몇천 년 동안 중국 차문화를 이끌어왔던 덩어리차는 중원의 차문화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행정력 밖에 있는 이쪽 운남이나 이런 곳의 중원, 그러니까 남만의 그 고장에서는 차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덩어리차가 그대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명나라의 만역, 그러니까 연간의 사조제의 보면 운남성, 이곳을 전이라 하는데 이것은 운남성의 약칭입니다. 지방의 사대부와 서민들이 마시는 것은 모두 푸차인데 쪄서 덩어리로 만들었다라는 문헌이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오게 됐고요. 이 기록을 보면 중앙에서는 차입을 우려 마시는데 반면 이곳은 덩어리차로 즐기는 것을 이것을 작가가 강조하는 대목을 봐도 푸차라는 이름이 문자로 처음 나타난 문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푸월부는, 그러니까 보일부죠. 보일부는 푸월부로 개명한 이래 점차적으로 운남성, 제일 중요한 차입집산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고, 이 수부,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지방현들의 어떤 수부로 이제 중심이 되는 곳이 푸월부였고, 이는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부로 동서교통의 왕래를 가져오고 참마대로를 통해 방대한 참마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운남에서 자라는 야생 차입에서 제조한 차의 제품 모두 이곳을 통해서 모이게 됐고, 이것을 푸월차라 부르기 시작한 이 푸월차의 이름의 어떠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푸월차의 이름에 관한 기록은 명나라 때 말년에 방이지의 물리소식 원고 중에서 처음 발견됐고, 푸월차는 쪄서 덩어리차로 만들고 서번 지역으로 판다. 이 원고는 1664년 청나라에 들어와서 그의 아들에 의해 출판된 문헌이라고 합니다. 옛부터 중국의 수많은 명차들이 차 산지의 이름을 따서 그 차의 이름을 지었지만 이 서호용정이나 군산음친, 무의암차 등등이 그러한 것들이었고, 또한 시방산나의 란청강, 메콩강 상류 부근에서 생산된 차입을 푸우련, 그러니까 수부죠. 그러니까 모여지는 그 어떤 성의 수도겠죠. 푸부현에 모아 출현했기 때문에 푸월차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어떤 자료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우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두서없이 이렇게 공유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운전에 되십시오.